제사는 장남만 모셔야 할까요? 꼭 장남만 제사를 모셔야 할까요? 제사와 상속재산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요? 첫 번째, 장남만 꼭 제사를 모셔야 할까요? 제사는 고인의 맏아들이나 맏손자가 맡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맏아들이나 맏손자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제주가 되어 왔습니다. 4대 봉사, 2대 봉사와 같은 봉사대수의 계산도 맏아들이나 맏손자를 기준으로 하죠. 맏아들이나 맏손자가 없을 때는 차남이나 차손자가 맡기도 합니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되며 상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 자손이 제주가 됩니다. 남자 자손이 없고 딸만 있다면 사위가 제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인 딸이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딸의 아들이 나면 외손자가 제주가 됩니다. 요즘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씩만 낳는 추세여서 아들이 없는 집안이 많아요. 때문에 딸이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장남 중심의 제사 문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아들이나 딸이 제사를 돌아가면서 맡는 경우도 많아요. 기제사는 장남이, 설과 추석 차례는 다른 아들이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2020년에는 장남이, 2021년에는 차남과 같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풍명속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예법은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른 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는 역사를 통해 알 수도 있죠. 고려시대와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장남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윤회봉사가 일반적이었어요. 장남, 차남 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제사를 맡았어요. 심지어는 외손봉사도 널리 행해졌어요. 두 번째, 제사와 재산 상속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사는 재산 상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조선 중기까지 재산 상속에서 재산을 자녀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는 남녀 균분 상속제가 유지되었어요. 균등 상속제 하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는 윤회봉사는 오랜 관행이었어요. 여기에는 여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윤회봉사와 외손봉사는 성리학의 영향이 커진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사라졌어요. 그 후 오늘날처럼 모든 제사를 장남이 주관하게 되었죠. 이는 장남 중심의 정법 질서가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 상속이 균등 상속에서 장남 중심의 상속 제도로 바뀌면서 과속화되었어요. 제사가 조상에 대한 자손들의 의무라면 재산 상속은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제사와 재산 상속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의 상속 제도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등 상속에서 구별하지 않은 균등 상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제사만은 여전히 장남의 의무라고 여기고 다른 자식들은 제사를 맡지 않으려 하지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입장에서 장남 혹은 남자 형제만이 제사를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어요. 이것은 재산 상속이라는 권리만 주장하고 제사라는 조상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돌아가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윤회봉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제사를 돌아가며 지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지요. 그동안 제사를 모셔온 장남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 때마다 형제들의 집을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형제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알 수 있어 가족 간의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형제는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제사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제사 주재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사는 꼭 장남만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윤회 봉사의 도입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사 방법이 왜 집집마다 다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